우리가 자율주행이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운전자가 손을 띄는 거잖아. 일단 선언을 해준 거잖아. 레벨 2까지는 20초 손 잡아야 돼. 레벨 3는 일반적으로 손을 띄는 거야.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게 자율주행이야. 근데 단계별로 이와 같이 레벨 3는 이와 같이 우리가 카메라, 라이다에 의해서 우리가 쭉 하잖아요. 하지만 지정된 조건이야. 첫째는 자동차 전용 도로. 그렇죠? 그다음 필요한 경우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돼. 쭉 가다가 손을 띄지만 야 지금 상황 안 돼. 네가 손 잡아줘. 그러면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말이야. 레벨 3는. 그런데 레벨 4는 뭐냐면 지정된 조건. 이러한 자동차 전용 도로 ODD죠. ODD. 오퍼레이션 디자인 도메인 해가지고 설계된 도로. 여기서는 운전자 상관없이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그냥 알아서 잡아도 돼. 나한테 제어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쭉 가는 거야. 이거. 그리고 레벨 5는 시가지나 뭐나 모든 도로에서 되는 거지. 레벨 5. 결국 이게 최종 목적이야. 우리 광주 실증도시 해가지고 600억 들여가지고 지금 200대 뿌려서 광주시에서 당장 시작됐거든요. 그거 하는 게 뭐냐면 레벨 4야. 전용 도로에서 우리가 운전자 개입 없이 하는 게 목표거든. 최종적으로 여기 가야 되지만 레벨 4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게 뭐냐? 그 조건 있잖아요. 그거는 이와 같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주행항은 도로의 종류.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 그냥 아까 또 누가 얘기했잖아요. 기후 상태. 여러 가지 그러한 상태가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거 하려면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리미트 걸어놓은 거지. 이와 같이. 뭐 아까 자동주차 같은 경우는 뭐 10km 이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러한 조항이 우리가 이러한 거를 제작서 의무사항해가지고 이런 건 딱 규정이 있어요. 요거 하고 그다음 되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레벨 3 있잖아요. 레벨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어진 도로와 여기서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건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레벨 3라는 것을 우리가 기능을 먹을 수 있게. 이게 아니면 그 기능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근데 아까 같이 레벨 3가 못 나오고 있잖아요. 레벨 3가. 근데 레벨 3 차량이 일부 나오고 있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레벨 3가 운전자가 손을 띄워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야. 위험한 상황에 잡아줘야 돼. 나중엔 여러 가지 책임 소재 때문에 못 나오고 있지만 레벨 3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내가 고속도로로 가. 고속도로로 갔는데 약간 정체돼 있어. 에? 여러분들 저 기능이 나와가지고 가장 저게 뭔지 아세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 있잖아요. 정체 구간에 그냥 손만 그 핸들에 15초간 띄면 손만 안 쥐고 지가 알아서 가다 서다 하면서 그냥 가. 코너 자기가 다 들어. 왜 그거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감속과 이 스티어링이 되니까는 고속도로 정체할 때 엄청 옛날에 고속도로 정체하면 엄청 힘들었잖아. 요새는 엄청 편해요. 정체돼 있어도 오히려 정체돼 있으면 저 기능 쓰니까. 자, 그러면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속도가 한 60km 정도, 60km 정도에서는 뭐 소리 안 울리고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일부 차는 속도를 60km를 제한나. 60km 이하에서는 손을 떼고 계속 가. 레벨 3. 일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속도가 높으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레벨 3라는 게 있지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또 이와 같이 규정에 의해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벨 3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같이 레벨 3가 상용화가 안 나오고 있지만 레벨 3라는 건 뭐야? 기본 내가 손을 띈다는 거잖아요. 손을 띄지만
쭉 가다가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알람 울려가지고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돼. 자, 그죠? 운전 전환해야 되거든. 그게 대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내가 레벨 3라는 걸 딱 누르는 순간 손을 떼도 돼. 그러려면 그 기능은 자, 운전자는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 있고 안전벨트를 매고 왜? 아, 그래야지 위험한 상황에 얘가 와서 개입을 하지. 저 뒷자리 가 있으면 알람 울렸는데 안 돼, 대치가 안 되잖아. 네가 손을 띄는 대신 너는 운전석에 탑승해 안전띠 반드시 매야 되는 거야. 항상 시스템에서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했을 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차에는 이러한 센서가 있어가지고 항상 운전자를 모니터링 해야 돼. 운전자를. 왜냐 그 앉아 있어도 내가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 운전자 졸고 있나 아니냐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 사람이 좀 움직임이 없네? 그러면 알람 울려가지고 왜? 야, 나는 운전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네가 개입을 해줘야 되거든. 항상 운전자 모니터링 쫙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운행 가능 영역. 대신 이것도 먹을 때는 뭐냐면 시내에서 안 먹어. 자동차 전용도로 GPS가 있으니까 딱 먹는 거. 그래서 내가 레벨 3라가 야, 네가 레벨 3라 기능을 누를 때는 반드시 요 기능을 누르는 순간 지가 알아서 가는 거잖아. 알람도 안 울리고. 그럴 때는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 있고 안전벨트를 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 GPS 전용도로, 그때만 딱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는 운전자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이 바로 어떤 상황에 있으면 운전자가 바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뭐 그 지역을 이탈한다든가, 그러면 알람 울리는 거죠. 그러면 야, 빨리 잡아. 이 자동차 전용도로 보내놨거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거는 또 운전자를 딱 하는데 이 친구가 3분 동안에 가만히 있어. 야, 그럼 자는 거 아니야? 그럼 알람 울려야 돼. 깨워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경고음 되고, 이런 식으로. 자. 레벨 3가 나오려 하니까 이런 기준 다 만들어놨잖아. 야, 네가 다 만족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어? 시트에 센서, 이거 센서, 졸음 감지 센서, 그 다음에 GPS에서 이 위치가 어딘지 날씨 감지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 이탈하면 다시 해제시키고, 거의 풀사양이죠, 풀사양. 그런데 그런 기능 다 만들어 놨어요, 차에는. 거기까지 다 만들어 놨어. 출시 못해. 그래도 사고 나면, 문제가 되니까. 뭔 말인지 알죠? 이미 자동차 제작사에는 이런 기능 다 집어넣어놨다. 레벨 3 차는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사고 한 번 나면 이거 심각하거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적으로 이 자율차라는 것은 레벨 4라는 것은 상용화될 수 있는 거는 이거보다도 자동차 버스 전용차로 다니는 버스 그래서 알람 안 울리고 할 수 있잖아요. 계속 뭐, 노선만 다니는 거니까 보행자가 없잖아. 에? 그게 레벨 4거든. 버스 전용차로를 다니는 버스. 이건 할만하지. 그 다음에, 농기계. 거기 가서 뭐, 농기계 딱, 그거는 계속 뭐 똑같은 구역만 하는 거잖아요. 충분하죠. 그런 쪽이 가장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진짜 돈을 벌겠다 그러면, 나 같으면 그걸 뛰어들지. 지금 이 차 해봤자 이거 시험차가 R&D밖에 없어요. 차 뭐 몇 대 갖다 놓고 테스트 해가지고 그냥 그 연구비나 받고 인건비나 먹는 거지 얘네들은. 실적으로 내가지고 차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돈 벌겠다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 양산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걸 쓸 수 있는 영역이 뭐냐? 전용도로야. 버스 전용도로. 그 다음에 공항에서 전용도로 다니잖아. 운행하는 버스. 그 다음에 농기계. 이거는 내가 기업 대표들 모아놓고 강의해야 되는 건데, 원래는. 여기에 돈 되니까 일로 하라.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맨날 자율주행 그냥 레벨 4고 어디 맨날 차에 달아가 라이더 달아가지고 센서 달려가지고 이 친구들 테스트할 생각이나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기준은
이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거는 여같이 UNEC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쪽에서. 왜? 자동차는 우리나라에도 보면 벤츠, BMW, 뭐 도요타 다 들어오잖아. 우리나라 전 세계 다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나라 안전기준이 안 맞아서 수출을 못해. 아니면 안전기 수입,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기준은 글로벌. 전 세계 다 표준화이고, 여기 있는 UNEC에서 하고 있다, 여기에. 여기에는 우리가 GRP, 요거는 요거는 노이즈하고 타이어. 그 다음에 GRE는 라이트, 전조등, 여기 폴루션, 에너지, GRP, 폴루션 에너지란 말이야. 여기가 GRV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를 95년부터 한 몇 년도, 한 10몇 년간 이 한국 대표로 해가지고, 내가 어째 엔진 쪽이니까, 파워트리 쪽이니까, 그래서 자율차, 우리 배추가 유로 1, 2, 3, 4, 5 할 때, 내가 여기는 한국 대표부로 여기 내가 참석을 했었거든, 여기에. 이쪽에. 그 당시에는 내가 있을 때는 엔진이 최고였어. 파워트레인 쪽에 엔진 시험실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자율차 미래 모빌리티가 제일 뜨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다닐 때는 엔진 시험실이었어. 현대자동차 쫙 하잖아요. 그러면 회장도 다 나와서 거기서 쫙 그 현대 소개할 때 뭐 나오는지 아세요? 엔진 나오니까 파워트레인 엔진 쫙 맨 쫙 엔진이었어. 엔진 옛날에는 에너지 전환일 때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자율차야.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뭐 같이 나오잖아요. 패시브 세이프티 충돌 쪽. 아까 한 게 다 국제회의에서 거기 전 세계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네? 패시브 세이프티는 충돌이란 말이야. 아까 같이 정면, 측면, 후면 충돌. 그 다음에 액티브 세이프티 있잖아요. 자율차 사고 예방. 그게 이제 GRV에 해가지고 여기서 오토메이티드 비클 해가지고 여기 논의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오토매틱 드라이빙 해서 여기서 논의되고 있다.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미래 자동차는 여기서 논의되고 있고 전세 기술이 다 들어와 있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교통사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최첨단 모든 게 여기 다 논의되고 있어요. 빨빨 전 세계 때문에.